네, 우리가 농사를 하려 그러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는 물관부 있지 않습니까? 물관 대롱, 빨대처럼 어떤 그 가는 관에 지구 중력을 무시하고 물이 쫙 당겨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쉽게 말해서 친수성이 강해야 됩니다. 물관부는 유기물로 형성되는데 섬유질로 형성되어 있죠. 섬유질은 친수성이 강합니다. 이런 물관부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물 아주 가는 물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친수성이 강한 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관부, 식물의 물관부가 모세관 현상 해가지고 그게 물관부는 다 모세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관부라 하는 것은 모세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까지 그 높은 옛날에는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도 큰 나무가 있죠. 그 물관부 물 대기가 있으면은 지절로 딸려 올라가는 겁니다. 물 저 꼭대기까지. 그래 모세관 현상이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관부만 모세관 현상이 있으면 좋겠나 하면은 땅에서도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 있으면은 땅에 살아있다 그럽니다. 그거를 그 땅을 살리려 그러면은 유기물이 많이 투입되어 있고 유기물이 잘게 부서져가 있어야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뿌리 쪽에 뿌리를 많이 키워줄 수가 있는 것이 유기물을 투여를 해가지고 미생물을 투여하면은 이제 섬유질이 많이 부피가 커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그 모세관 현상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떼알 조직을 왜 만드느냐? 모세관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떼알 조직이 흙과 유기물이 적당하게 섞여 있을 때 이제 물이 싹 가물어지면은 이제 거기 흙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바뀝니다. 물 많은 쪽으로 거기 분자가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물이 꽉 있다가 물이 이제 싹 말라져보면 물 알갱이들이 일본은 날아가고 정발해버리고 일본은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최종 남아있는 그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흙들이 몰려듭니다. 그럼 요걸 떼알 조직 됐다 하는 거죠. 떼알 조직이라 하는 이야기가 모세관 현상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살린다. 그 말은 땅이 물을 주면 골고루 잘 퍼진다. 그러니까 이시도 조절하기가 편하다. 땅이 어떤 데는 짧고 어떤 데는 싱겁고 땅이 움푹지푹하니까 움푹지푹한 데가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움푹한 곳에는 물이 많이 걸러 쏠려 버리고 높은 곳에는 물이 쫙 말라져 버리고 이런 농사 짓기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관 현상에 유기물이 많이 투여되어 있으면은 약간 높고 약간 낮아도 골고루 물이 유지가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 중력을 무시할 수 있는 게 모세관 현상이다 그런 겁니다. 수분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땅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물관부 식물체 내에서 물관부 안에 모세관 현상이라 하는 것은 물 한 번 가물가가 정말 바짝 말라버렸다 그러면 그 안에 모세관이 닫히는 수가 있어요. 닫히는 수가. 언제 닫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모세관이 한번 닫혀버리면 회복 불능입니다. 안 닫히게끔 하는 것이 농사 잘하는 방법이죠. 언제 닫히겠습니까? 닫히는 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쯤 닫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관 현상을 이해하고 모세관 현상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농사 잘하는 길이다. 모세관 현상이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회복 불능 상태로 가본다는 거지. 한 번만 그래 데미지 받아봤다 그러면 뭐 부분적이나마 그거는 그 부분적으로 그냥 못 쓰는 거 완전 반신불수대보는 택입니다. 결국 그 물관부와 관련되는 그쪽에 이파리나 쭈거리가 다 타버리면 말라버립니다. 그런 모세관 현상을 일단 이해를 하고 토양에도 모세관 토양이 그 떼알 조직을 만든다 하는 거 모세관 현상을 이해하고 그래서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땅을 잘 만들어야지 수분 조절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은 골고루 퍼지느냐 하면은 땅 상태가 나쁘면 두둑 위에 이렇게 두둑을 약간 높입니다. 두둑 위에 물을 줬는데 그 밑으로 흘러내려 본다. 그리고 밑에 고래 물이 꽉 차버리고 두둑 위에는 말라버렸다. 이러면은 이 두둑을 잘못 만들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상태에 만약에 두둑 위에 만드는데 사람이 올랐었다 그러면 쿠션에서 다시 쑥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 이거는 유기물 굵은 입자 너무 많이 느낌입니다. 이거는 흙하고 유기물하고 잘 섞여야 됩니다. 이게 잘 안 섞여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떼알 조직이 안 됩니다. 이게 떼알 조직이 된다 하는 그 말은 흙하고 섬유질이 유기물의 섬유질하고 잘 배합이 돼 가지고 물을 줬을 때 물이 아래으로 상하 좌우로 마구마구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이동이 쉽게 되는 식으로 되는 것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물 조절 잘 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모세관 현상을 이해하고 물 조절이 잘 된다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물을 뭐 타임주 자주 준다 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리고 자동으로 해가지고 시간 타이밍을 해가지고 물을 조절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물을 한번 주면 땅에서 두둑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물을 땡겨 올릴 때 옆에 물까지 수수 당겨 올려와 줘야 이게 물이 토양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토양을 떼알 조직을 만든다 하는 그 말이 고래물을 줘도 돼요. 고래물만 줘도 이 뿌리까지 왔다리 갔다리 다 되게끔 만들어주면 이거는 물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식물이 다치질 않는다는 거죠. 물 조절에서 실패했다 하면은 병 다 붙어 봅니다. 모세관 현상이 잘 발달되어지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병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전기 때문에 그렇죠. 정전기. 그러니까 뿌리 쪽에 모세관 현상이 잘 발달, 떼알 조직이 해가지고 물을 주면 물을 많이 물고 있다 하는 그 말은 지표면에 정전기가 쉽게 말해서 생길 때가 있는데 정전기가 이게 뭐 수시로 생기는데 추우면은 정전기가 많이 튀죠. 정전기가 많이 튄다 그런 말은 이제 건조하다는 이야기고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있다. 이게 추울 적에 우리가 보면 공기중 습도가 결로 해상 때문에 공기중 습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뾰족한 곳 급속성 물질이 많은 곳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쪽으로 쏠립니다. 정전기들이 쏠리면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이제 차 타려고 이제 문을 탁 잡는데 손이 탁 튀어요. 그러면은 또 그것도 정전기고 책받침 부비 가지고 머리 갖다 대면 머리가 버뜩 일어서는 것도 정전기고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고 이렇게 합성 그걸로 되는 걸 좀 많이 섬유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전기 잘 틉니다. 옷도 사람도. 정전기가 우리 식물이나 사람이나 뭐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에도 다 그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아까도 앞전에 그 동생도 말했지만서도 내일 비가 오는데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몰려옵니다. 구름이 몰려올 때 정전기 덩어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세기가 어떤 세기인지 모릅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가전제품과 같다는 얘기는 전부 다 신경다발 물관부도 일종의 그 신경다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적인 명령에 의해 가지고
신호에 의해서 명령이 수행되는 것이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몰려올 적에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다 하는 것은 몸에 흐르는 전기가 아주 작은 전기,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의 전류가 흐르는데 10암페어, 5암페어 이렇게 버리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뭐 바로 데미지 받아보는 거지. 사람도 감전돼 버린 거죠. 그 정도 흘렀다 그러면 번개는 맞아가지고 뭐 요양에 살아남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쁩니다. 생명체가 파괴돼 봅니다. 전기가 흘러고 나면 물이 있는 곳, 수분이 있는 곳에는 거의 전기분이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물 분자도 깨져 봅니다. 산소와 수소로 분리돼 봅니다. 그게 전기입니다. 그 지표면에는 항시 정전기가 흐르고 있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성한 현상이 잘 발달되게 만들어야지. 쉽게 말해서 전기가 가는 선은 전기가 세게 흘러보면 선이 타쁩니다. 근데 굵은 선은 어지간히 좀 센 것도 소화해냅니다. 토양에 수분 조절이 잘 되어 있다 그러는 것은, 모성한 현상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굵은 구리선을 썼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래서 수분이 골고루 이제 잘 물고 있게 잘 퍼져나가 있으면은 이제 전기가 이게 탁탁 치고 해도, 전개적인 데미지를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관부가 한번 데미지 받아봤다 그러면 그 물관부 끝입니다. 타보니까 산소와 수소로 분리돼 본다면 활성산소 생겨나면은 그거 탔는 겁니다. 우리가 딸기밭에 가서 물 조절 실패하고 가지고 딸기 안에 데미지 받았는 딸기는 이게 반틈 딱 잘라보면은 뿌리 쪽에 물관부 쪽에 이제 뿌리 크라운이라 그러죠. 그걸 딱 잘라보면은 물관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카맣게 이제 갈변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래 됐나 이거지. 우리 오염농법에서는 그가 정적인 데미지를 봅니다. 물을 감옥해가지고 비가 올 적에 물을 안 줘가지고, 내일 비 온다고 오늘 물 안 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약 할 적에 그때 정전기가 마구 막 튀는 거죠. 그러되면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 전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근육도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맛도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강한 전기가 이 정전기에 몰려오면 어떻겠어요? 기분 묘해요. 아파보면 압니다. 한 50대 넘어서 60대 되면 그때는 이제 압니다. 다리가 묵신하게 아프게.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물 공급 많이 안 한 사람, 물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병이라 하는데 그게 신병 아닙니다. 모린께는 신병이라고 했겠지. 수분 부족증 때문에 오는 정기적인 스파크 현상, 세포가 다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이나 어쩌면 수분 공급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알레르기 체질도 심합니다. 물 잘 마시고 하루에 정량이 2리터씩 무럭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해주면 신경섬유가 골고루 정보 전달 체계가 편안해지는데, 정전기가 한쪽으로 쏠리면은 다친다는 거죠. 겨울에 우리 옷 입고 춥다고 포켓에 손을 한 번씩 잡고, 포켓에 손을 잡고 였습니다. 였다 뺐다 이렇게 하면은 정전기 발생할 때 포켓에 손 열 적에 손가락 끝에 손톱 위쪽에 이런 데가 탁 갈라져 봅니다. 그런지 정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버리면은 여기 수분이 산소와 수소가 분리되면서 활성산소가 생겨나 봅니다. 세포 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벌어져 보는 거죠. 째져 보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될 세포벽이 한 개 터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 세포가 다치고 나면 그거에 진물 흐르죠. 진물 흘러가지고 미생물에서 아이고 우리 먹을 거 있네 해서 그거
물게 달라붙으면 미생물 그래가지고 그것을 곰팡이 피우고 뭐 하는 겁니다. 소독해야 되죠. 작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비 오는데 비 오기 바로 직전에 오늘 물을 줘놨으면은 전기가 막 튀어도 그 뿌리 쪽에 모세관 현상이 잘 발달되어 있게 토양에 그렇게 해놨고 그런 것 같으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러면은 붉은 구리선을 갖다가 설치해놓는 거 마찬가지로 정전기적인 데미지를 덜 받는다는 거죠. 흘러가 보니까 옆으로 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근데 물을 안 줬다 하면은 식물 안에 물관부가 그걸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은 보통 사람이 먹고 있는 물 안에는 전부 다 그 철분이라든 기타 등등 금속 물질들 다 있습니다. 작물도 마찬가지고 칼륨도 금속 토금속 쪽이잖아요. 가리 흡수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정전기들이 일로 튀는 겁니다. 일로 가는 구리선으로 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오고 나면 약 쳐야 돼요. 비 오고 나면은 그 식물 윗대가리 쪽에 전부 다 째져가 있어요. 특히 연한 부위는 더 째가, 예, 그래 째져가지고 진물 흐르면 단물 흐릅니다. 그러면은 진대면 다 붙습니다. 요 붙어라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이 충들은 균도 마찬가지고 충도 마찬가지고 저거 먹이 있다 하는 거 냄새로 다 알아채봅니다. 에틸렌 성분을 하는 저기 휘발성 물질이 이게 술이죠. 쉽게 말해서 에틸렌 하기도 하고. 얘들은 공기 타러 날아가면 2km 밖에서도 몇 킬로 밖에서도 벌레들이 냄새 맡고 날아옵니다. 낙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벌레 붙는 거고. 그 병 오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모세관 현상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정전기가 튀고 그 토양이 모세관 현상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었으면은 정전기 잘 튀고 병발이 심하게 올 수밖에 없다. 세포가 먼저 다치고 째졌을 때 그 진물이 흐르고 균이 달라붙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술 냄새가 살 나면은 충이 달라붙고 순서가 딱 있습니다. 도미노 이론처럼 순서가 딱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가르쳐 되는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영농법에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을 토양을 잘 만들어야지만이 땅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수분 보습 효과가 뛰어나면서 우리가 물을 자동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토양 안에서 작물이 물 돌아갈지 지조를 땡겨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게 진짜 자동화가 된 거죠. 반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장주가 땅을 잘 만들었으면 물을 뭐 열흘에 한 번씩 줘도 돼요. 보름에 한 번씩 줘도 된다고. 땅 속에 물이 어느 정도 보충돼 가지고 왔다리가 상하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물을 많이 안 줘도 돼요. 또 특히 요즘 같이 겨울 비닐하우스에 같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별로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급에 원활하게 된다. 편하게 수분 공급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모세관 유기물은 없고 땅에 물 안 줘버리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런 땅에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농사가 어렵습니다. 10.89 실패합니다. 그거는 모세관 현상을 이해하고 모세관 현상을 만드는 그 공간을 유기물이 잘게 부서지면 모세관이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전기가 통하는 관이 커지는 거죠. 전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데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랄까 작물한테 피해를 덜 주도록 이를 지나가보도록 만들어 본다는 얘기예요. 땅을 안 만들어 놓으면 물 안 줘버리면 전기가 어디 튑니까? 땅에서 이어서 막 전기 막 튑니다. 전기 튀는 곳에 갖다 물로 채워놔 버리는 건데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건데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요요부터라 해가지고 정전기가 이 작물에 이 땅을 맘만 누르면 작물이 병이 엄청나게 심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 모세관 현상, 수분 조절,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정전기 현상,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거 연계해가지고 한꺼번에 생각을 해줘야 돼요. 생각을 할 적에 참 따로따로 분리해놔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 교육받으러 가셔봐도 뭐 정전기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박사님이 그렇게 안 받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작물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뀌는 거.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몰라보면 농사가 힘들어집니다. 언제 작물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뀔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잘하게 만들어낸 것이 인산형 농법이다, 질소형 농법이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행농법에서는 이제 인산형 농법을 질소 대 인산 비율로 설명을 합니다. 질소와 인산 비율이 질소는 흡수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잘 되기 때문에 질소가 1000ppm을 먹을 적에 어떤 특정 부위에 뭐 전체를 보면은 많은 질소가 있겠죠. 특정 부위를 절체해가지고 저백 분석을 했을 적에 만약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거 저백을 짜가지고 성분을 검사해가지고 요즘 분석학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분석화학 이런 게 발달되기 때문에 그걸 절체해가지고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했을 적에 한번 해보면 이제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 계속 안 한대요. 원리를 알아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한대요. 한번 딱 해봤다는 거지. 제가 해봤어요. 그거를 분석을 해봤다는 거지. 해보니까 질소 대 인산 비율이 20대 1, 30대 1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농사가 질소형 농법이라 해보십니다. 이런 질소형 농법에서는 농사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 돌릴 적에 힘들어집니다. 물을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왜? 질소가 줄어들게 한다는 거죠. 물을 끊어버리면은 이제 방금처럼 모색 현상 잘 발달해나게 해놨는데 물 끊어도 물은 있지요. 그 대신에 물 끊고 나면은 이시가 높아집니다. 토양의 이시가 자연 증발되는 게 있으니까 자연 증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는 게 있기 때문에 토양의 뿌리 쪽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왜 작물이 어떻습니까? 지 안 죽으려고 지도 물을 갖다가 뱉어내 봅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려고 그러죠. 땅 짧은 것보다 내가 더 작게 유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땅이 너무 짧아져 보면 왜 나도 물 뱉어내야 됩니다. 더 뱉어내야 됩니다. 작물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적당하게 잘 그게 조절이 맞으면은 이제 잎이 두꺼워지면서 이제 영양생장 생식 돌아섭니다. 이게 진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돌리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이때 잘못해버려가지고 물 조절이 실패를 딱 해버리면 잎 다 타버립니다. 그래, 요즘 딸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영양생장은 생생을 조절하려고 수분을 좀 조절을 했어요. 물 껐다시피 했다니까. 그거 하는데 한파가 딱 밀려와 버려. 한파가 밀려온다는 말은 뭐지 합니까? 추워지면 공기 중에 습이 다 떨어집니다. 결로현상 때문에. 그러면 정전이 굉장히 많이 튑니다. 그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버렸다. 그러면 영양생장 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타이밍에 한파가 몰려와 버렸다. 갑자기 추워져 버렸다. 비누로, 시설하우스 내 비누로 정전기 엄청나게 튑니다. 그 정전기가 어디로 갑니까? 파이프 호스, 파이프, 땅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곳을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전부 다 철제 파이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이로 다 팁입니다. 이걸로. 그럼 뭐 되겠습니까? 팁 현상 엄청나게 붙어보죠.
이파리 다 타봅니다. 그 질소형 농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갑자기 한파가 와도 수분 공급을 좀 많이 해놔 놓고 인산 흡수를 좀 바로 흡수시켜 줘 버리면은 이 도선에 구리 선을 갖다가 크게 큰 선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아까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수분 공급을 많이 해놔 버리면 정전기가 일로 작물한테 못 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산형 농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질소형 농법은 관주로만 넣어가지고 물 조절해가지고 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인산 농법을 해버리면은 농사가 데미지도 덜 받고 수월하고 사람 고생 덜 하고 작물도 안 다치고 다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다량 생산 가능. 그리고 건조도 나쁘지 않게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한 농법이 인산형 농법인데, 보통 이제 인산형 농법 가면은 고품질 저수확을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소형 농법에서 인산이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을 개선시켜 버리면은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하고, 질소형 농법에서 인산을 흡수시키 가지고 데미지 안 받게 하는 그것을 모르면은 그거는 고품질 저수확입니다. 고품질 다수확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인산질 비율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농가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돼야지만이 농가가 농사 끝나고 나면은 이어주고 돈 줘주고 돈 다 주고 나면은 주머니 비버립니다. 그래야 되면 농사 재미없어요. 주머니 두둑하게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농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돈 줄 게 별로 없어. 양재값도 반으로 줄어버리죠. 관리하는 방법도 편하잖아. 이런 농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딸기밭에 가보면은, 뭐, 시간 되면, 날짜 되면은, 딜러들이 와가지고, 요거 열어라, 저거 열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 뭐, 그대로 따라 하면 돼, 편해요. 돈 엄청나게 깨집니다. 2배, 3배로 깨집니다. 몇백만 원 더 갚습니다. 농사 끝나고 돈 적금은 없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별로 없다고. 그래, 농민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 하시는 분들이 조금, 법칙을 이해를 해라는 거죠. 모세관 현상이 뭐다, 삼투압 현상이 뭐다, 연민 시비가 왜 필요하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고 연민 시비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나갔나? 연민 시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삼투압 현상 하는 것을 알아야 연민 시비가 왜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투압 현상. 요런 반투가 막이 있습니다. 이쪽 편에 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는 소금을 물에다, 요도 물 타고 요도 물 탔어요. 요런 거럭 안에 이렇게 막을 중간에 놨어요. 그러면 요 밑에 소금을 딱 넣습니다. 이쪽 편에 물에 소금을 넣고 이쪽 편에는 수위를 딱 같이 했어요. 근데 소금을 딱 넣으면 요 소금 안 넣는 물이 요 쫙 요 투가 막을 통과하면서 열로 다 이동이 가쁩니다. 열로 다 짧은 쪽으로 쫙 물 땡겨 봅니다. 우리 소금 자루를 갖다가 여름에 아무데나 구석에 처박아 놔보면 소금 자루에 물 생기는 거 봤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상투압, 그것도 일종의 수분 땡겨 올리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 습을 많이 땡깁니다. 그거 소금이. 그것도 일종의 삼투압 현상이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막이 없으니까 삼투 아비락하기는 좀 그렇네 지만서도 좌우장 그렇다는 겁니다. 요 막을 통과해 삼투, 그러니까 식물의 세포가 세포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세포벽이 물이 왔다리 갔다 잘 통과합니다, 이게. 그것이 잘 통과하는데, 식물이 짧으면 물을 좀 많이 땡겨 올립니다. 근데 땅이 잡으면 어떻겠어요? 물 뱉어납니다, 이거. 땅이 잡으면 어떻게 하면 물 뱉으면 크지는 못하겠죠. 식물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맹물을 줘가지고 땅을 싱겁게 만들어야 되죠. 희석시켜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작물이 작게 만들어야 되죠. 농도가 높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도, 당이든지 뭐 농도, 당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작물이 광합성이 결과물이 당이 생성하는데 당이 뭡니까? 탄소, 수소, 산소죠. 잘 합성되는 겁니다. 탄소 6개, C6H12O6, 그 쉽게 말해서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물 분자, 탄소 6개 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하고 탄소만 있으면 이 광합성을 저걸 하면 당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당이 뭐냐 하면은 물에 탄소 낀 게 있는 거예요. 일종의 탄수화물이죠, 그것도. 탄수화물이죠. 당도. 당이 이제 그 물과 탄소가 이게 이제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생명이 살아가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산소만 공급 잘 돼도 사람이 숨을 잘 쉬어도 쉽게 말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지장이 없지만도 산소가 일부라도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바로 가봅니다. 그죠? 독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뭐 하다가 당 이야기 나오나? 삼투압 현상이죠. 삼투압 현상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돌리기가 용이하다 그 말입니다. 뿌리로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삼투압 현상을 영양생장에서 돌려 그러면 힘들어요. 위험 요인이 닥쳐가 와야 날씨 변동이 있다 와버리면 그때 데미지 받아버렸다 그러면은 그게 농사 조져버립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러면은 막 그냥 회복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니막입니다. 뭐 나오지를 않아요. 소출이라고 뭐 아무것도 구형을 못해요. 그냥 어쩌고저쩌 안 다치는 그런 돈만 이제 하면은 벌써 뭐 어떻게 됩니까? 농사에 10,000포기를 심어놨는데 5,000포기 다쳤다 반통은 나쁘는 거지. 더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은 말하면 뭐합니까? 농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오염농법에서는 이 삼투압 현상도 이해해야 되고 모세관 현상도 이해해야 되고 정전기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농사가 어느 레벨 수준에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연민시비를 때려야 되는데 연민시비가 진짜 잘못해버리면 또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연민시비도 언제 위험하냐 하면 가스 나오는데 그때 제일 위험합니다. 가스 나오고 있는지 토양을 일단 첫 단추 잘못 끼워졌습니다. 토양에 유기물 들어가는데 유기물이 부숙되지 않은 잘 부숙되지 않은 유기물이 들어있으면 가스 나오게 됩니다. 영양제 팔기 좋다고 뭐 연민시비 때리면 좋다고 막 공급해줬다가는 연민시비 치고 나왔는데 가스가 요요 붙어라 위에 이파리에 물방울 묻어버리면 가스가 물에 다 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농도가 딱 높아지면서 마를 적에 잎이 싹 탑니다. 그게 삼투압 현상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은 안 뿌리 쪽에 물은 안 와주는데 이파리는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정전기가 막 튑니다. 그러면 잎이 다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잘 타죠. 타닥 튀깁니다. 그냥 언제 튈지 몰라요. 정전기를 하는 거. 수분 공급도 제대로 안 하고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 연민시비 하락하면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서 연민시비를 잘 하려 그러면은 땅도 잘 만들어져야 있어야 되고 물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민시비를 때려야 됩니다. 기술로 말하면은 2단계, 3단계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연민시비 잘하는 겁니다. 연민시비 잘하려고 하면 기술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민시비도 왜 하느냐? 연민시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질소 대 인산 비율이 20대 1 같으면은 칠소형 농법이고 영양생장만 줬다. 쉽게 말해서 영양생장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양생장을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순만 뒤집다 커지지 꽃은 안 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 또 뭐 해야 됩니까? 토양에서 인산이 올 때까지 계속 흡수, 막 땡겨 올립니다. 숨만 집다 커집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뿌리가, 어쩌고저쩌고 멀리 가가지고, 인산은 안 오니까 그쪽에 뿌리가 와가지고 빨아먹어야 그때부터 이제 이시가 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래가 됩니다. 일반 농가에서 이제 인산가리 비율을 갖다 줘버립다 그러면은 아침 이슬 안 생기고 뭐 데미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인산가리 잘못 써가지고 조직본 농가 많습니다. 한 번 딱 주니까 아침 이슬 딱 안 생깁니다. 두 번 딱 줘보니까 열매가 딱 농해져 안에 속이 고라쁩니다. 열매 꺼내가지고 팔락하니까 뭐 맛이 있나 아무것도 맛도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거 뭐 그런데 그 농사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모세관 현상을 일단 이해하고 정전기도 이해해야 되고 뭐 삼탑 현상도 이해해야 되고 연민 시비가 왜 해야 되는지도 이해해야 되고 연민 시비 언제 하면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예. 나중에 연민 시비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부터 풀어놓고 연민 시비 때려야 된다 하는 왜 그런지 그거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